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며 딸도 역시 그렇고 그런 촌수가 되는 복잡하고 해괴해 보이는 경북 간동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들하고 갓 시집온 며느리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늙은이는 아들 하나만 데리고 적적하게 살다가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내 며느리를 삼으니 친딸같이 여겨져서 며느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품성 좋은 며느리도 역시 노부부를 시부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친부모로 생각하며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며느리 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이 막 새록새록 돋아나려 할 때 시어머니가 병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처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며느리 들어 3년이 중하다는 말이 있는데 며느리 들자 시어머니가 세상을 뜨는 변고가 생기니 제 탓인가 여겨 며느리는 그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고가 있나요? 화불단행에 이어 설상가상이라더니 이런 문자를 내세워 딱 들어맞을 딱한 일이 또 벌어졌으니 노인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줄초산이라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제대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며느리를 어찌할 것인가요? 시아버지는 제명이 짧아서 먼저 가버린 아내와 아들을 나무랄 망정 며느리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두 사람은 말을 잊은 채 죽지 못하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딱 한 세월이 몇 년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하루는 시아버지가 결단을 내리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가 우리 부부간에 이렇게 세월만 죽이면서 살 일이 아니다. 너는 너 갈 대로 가거라. 공연히 나 때문에 내 청춘을 희생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떠나거라. 여기에 내 몫으로 재산을 얼마 떼어 놓았다. 시아버지가 주는 논문서를 도로 밀어놓으면서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깊은 산중에서 연만하신 아버님께서 어떻게 혼자 사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기서 그냥저냥 살다가 죽으련다. 정그러시다면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시면 그때 제가 떠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날부터 곡기를 끊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을 끊을 수가 없겠구나 여긴 며느리는 죽을 끓여 방 안에다 들여다 놓고는 크게 절을 한번 하고는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걸음이 잘 걸리겠습니까? 울며 불며 3, 4월 긴긴 해에 가노라고 간 것이 한 30리나 갔을까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외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할 것을 청했는데 이 집이 좀 이상하였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와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난 노처녀 단 두 사람만이 사는 것입니다. 저녁밥을 얻어먹고 시아버지가 계신 남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며느리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때 관연한 그 집 딸이 다가오더니 어찌하여 이리 낙심천만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대답하고는 두고 온 시아버지가 걱정이라고 말하는데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도 같이 웁니다. 같이 울 동무가 생긴 며느리는 실컷 울다가 코맹맹이 소리로 물었습니다. 댁은 어찌하여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이리 관연하였소? 처녀가 콧물을 손등으로 쓱 닦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세 식구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속병이 나서 시름시름 몇 년 앓더니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되었군요. 그동안 여러 곳에서 혼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홀로 된 아버지를 두고 시집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를 모시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한숨만 내리쉬다가 한 이부자리에서 의좋게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안 오고 밤새 누워서 이리저리 기와집을 짓던 며느리는 딱 하고 두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을 끝내고 길 떠날 채비를 하던 며느리가 그 집 딸의 손을 살포시 잡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촌수가 되겠고 이 짓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처지가 다 딱하니 어찌하겠소? 처녀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멀뚱멀뚱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내지 말고 들으시오. 내가 당신네 집에 새어머니로 들어앉겠으니 당신이 우리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겠어? 며느리의 제안을 들은 처녀는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수도 아닌 사람이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며느리도 기가 팍 죽어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우물거렸습니다. 그렇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두어 식경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관연한 처녀가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말했습니다. 공자님이 살아 돌아오시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윤리나 도덕은 사람 살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놀라서 눈을 두어 번 깜빡거리다가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눈을 깜빡거린 것은 공자가 누군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은 또 누구인가? 그러면요. 사람 나고 윤리 났지 윤리 나고 사람 났나요? 그렇게 해요.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나는 대들보에 목을 매달고 죽을지도 몰라요. 설마하니 그렇게까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댁이 우리 아버지와 살아준다면 진정 나의 목숨을 살린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제안은 노처녀인 딸의 승낙으로 싱겁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연유로 두 집안이 혼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은 효도하게 되었고 두 노인은 고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촌수를 따지자면 복잡하고 해괴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모가 되고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었으며 딸도 역시 그렇고 그런 촌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장모가 되며 딸도 역시 그렇고 그런 촌수가 되는 복잡하고 해괴해 보이는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른 보면 해괴망측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리나 도덕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민중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윤리의 주인이고 윤리나 도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입니다.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화불단행은 재앙이란 늘 겹쳐서옴을 이루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은 눈이 내리는 그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이니 재앙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전은 시경의 소민편입니다. 구부는 시아비구, 며느리 부로서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의미입니다. 곡기는 곡식으로 만든 음식, 한식경은 한 끼 식사할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속에 올립니다. 시경 소민편의 문장 김영진 선생이 엮은 사랑방 이야기, 안동 지방의 야사, KBS 뉴스, 그리고 KT 이미지, 크라우드픽, 김준근의 풍속도 몇 점, 김홍도의 풍속도 몇 점, 신윤복의 풍속도 몇 점입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